풀게요. 열기관과 열효율 변형 적용 문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두 물체의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근데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요. 이거를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고 그 열량에 비례하는데, 저번에 설명은 좀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이야기 더 하자면, 열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면 더 무질서한 정도는 증가하는 거긴 맞아, 그쵸? 근데 절대 온도에는 왜 반비례하냐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뭐 Q만큼의 열량이 주어졌을 때 뭐 입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긴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50켈빈 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온도가 되게 낮아. 그러면은 같은 열량이 주어졌을 때 좀 이렇게 덜 활발하던 애들이 많이 활발해질 겁니다. 근데 뭐 한 1000켈빈, 뭐 10,000켈빈 막 이래. 원래부터 엄청 활발하던 애들이. 그런데 요만큼의 열량을 줬을 때 그 활발한 정도가 증가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무질서한 애들한테는 에너지를 조금 줘도 뭐 많이 무질서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약간 무질서해지겠죠. 근데 온도가 낮은 애들은, 처음부터 온도가 낮은 애들은 조금의 열량을 주더라도 많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생각해냈고, 이렇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Q만큼의 열량이 이동할 건데, 고온의 물체는 원래 온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얘는 엔트로피가 줄어듭니다. 델타 S가 줄어드는데, 얘는 이제 원래 저온의 물체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 받았죠? 그럼 엔트로피 변화량이 증가하는데, 얘가 원래 저온의 물체이기 때문에 이 증가량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얘는 줄어들고 얘는 증가하는데 저온의 물체에서의 증가량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합치면은 이제 엔트로피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비가역적 현상입니다. 비가역적 현상. 이거는 이제 요렇게는 되는데, 이 평형 상태였다가 가만히 냅뒀더니 저절로 알아서 얘가 고온이 되고 얘가 저온이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하시면 되고요. 1번에 5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엔트로피를 그 경우의 수로 파악하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가 클수록 그 상태가 더 무질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6개의 입자가 A 쪽에만 몰려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기 다 A 쪽에 몰려 있을 수 있는 수는. 근데 하나만 B 쪽으로 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뭐 번호가 먹여져 있다라고 하면 1번 애가 가 있을 수도 있고 2번 애가 가 있을 수도 있고 3번 애가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고, 만약에 2개만 이쪽에 가 있을 수 있는 수는 6 곱하기 5 한 다음에, 근데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2로 나눠 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럼 3개 있을 확률은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사실 얘가 순서가 상관없거든요. 얘가 먼저 왔건 얘가 먼저 왔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3, 2, 1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20이 되겠죠. 기억은 20이 되는 거고. 이 중에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큰 방법이 이제 3개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 게 이제 경우의 수가 클수록 무질서하다,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기억은 20이고요. 20.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는 이제 4번 상태가 되는 거 맞고요. 자연적으로 1에서 4를 거쳐서 7 상태로 간다.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겠죠. 예, 그래서 니은만 맞습니다. 답 2번이고.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상태 A에 있는 이상기체가 상태 B, C로 각각 천천히 변하는 A에서 B 과정, A에서 C 과정인데 압력 부피 관계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온도가 같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과 은 흡수한 열량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엔트로피 변화량은 흡수한 열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T분의 PV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보일샤를 법칙이죠. 그래서 PV는 K 곱하기 T 이런 관계식이 되는데, 그래서 P 곱하기 V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 P 곱하기 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여기가 PV고 P 곱하기 V가 PV죠. 여기는 EPV죠. EPV. 여기도 EPV예요. 요 둘은 온도 같은 겁니다. B랑 C는. B랑 C는 온도가 같다라. 온도가 같은지 파악할 때는 PV 값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B랑 C가 내부 에너지가 같죠. 왜냐면 이제 온도가 똑같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또 온도랑 비례 관계잖아. 절대 온도랑.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랑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가 같고 내부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자, 흡수한 열량은 A에서 C 과정에서가 A에서 B 과정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C 과정은 요 온도에서 요 온도로 변하면서 팽창도 했기 때문에 1도 한 거예요. 1도. 그러니까 A에서 C 과정은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였고 1도 했습니다. 1도. 근데 A에서 B 과정은 1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팽창 안 했잖아. 그쵸? 부피 팽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 쓰인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얘가. 왜냐면 1도 했잖아. 1도. 일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다. 이거 니은 맞고요. 엔트로피 변화량은 A에서 C 과정에서가 A에서 B 과정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서 밝혔잖아요. 니은 풀면서.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절대 온도에는 반비례하고 Q에는 비례한데, 절대 온도는 뭐 똑같긴 하죠. 지금 뭐 똑같은데 Q가 A에서 C 과정이 더 크기 때문에, 열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도 A에서 C 과정이 더 큰 거죠. 그럼 디귿도 맞네요. 그럼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팔짱 푸시고. 자, 4번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거꾸로는 안 돌아와요. 그 비가역 과정이고, 물과 잉크계의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한 거죠. 증가한 겁니다.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한 거고요. 자,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진자가 서서히 멈추는 현상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비가역 변화를 설명할 때, 이것도 비가역 변화거든요. 예, 진자가 멈추는 거. 그 진자가 멈추면 왠지 얘가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멈추면 질서가 있어져 보인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 형태로 주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주변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그러면은 이 애의 무질서도는 감소했다 하더라도 주변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는 다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야.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다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도 마찬가지로 비가역 변화고, 네,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어떤 자연계에서의 이 비가역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거죠. 예. 왜 그쪽으로 가고 거꾸로는 안 돌아오냐, 예,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고난도 문제. 자, 그림은 이상기체를 작동 물질로 사용하는 열기관의 두 순환 과정이다. A, B, C, A, A, B, C, A 이렇게 가는 거랑 A, D, A, D, B, A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요만큼이다. A에서 B 과정은 이렇게 가죠. 그럼 PV를 내가 비교하라고 했는데 PV가 얘가 EPV예요, EPV. 근데 여기도 EPV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는데, 그럼 열 에너지가 전부 다 뭐에 쓰인 거예요? E라는 데 쓰인 거야, E라는 데. 이해하시겠죠? PV 값이 같으면 온도가 똑같으니까, 절대 온도가 똑같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그러면 E라는 것만, E를 얼마 했는가 이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중간값이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3 P 곱하기 V는 델타 V는 V네요. 2분의 3 PV가 맞네. 이만큼의 2를 한 건데 그게 이제 흡수한 열 에너지가 그 2를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예,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 C에서 A 과정, 그 다음에 D에서 B 과정. 내부 에너지 변화량 서로 같다. 안 같아요. 왜 안 같냐면 온도 변화량이 같지가 않습니다. 얘는 PV에서 EPV로 PV만큼이 온도가 변했는데 여기는 지금 얘가 4PV잖아, 그쵸? 예, D점이 4PV에서 EPV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이 달라.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작동하는 열기관의 열 효율은 서로 같다. 열 효율이 같으려면 그러니까 열 효율은 Q분의 W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요 순환 과정에서 여기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 여기서도 흡수를 하지, 열 에너지를. 여기서는 일단은 W는 같습니다. W가 왜 같냐면 봐봐요. 요렇게 순환하면서 요 패곡선의 면적 있죠? 요게 W거든. 요게 W 한일. 예, 순환 과정에서 한일. 얘도 W잖아요.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은 같아요. W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렇게 열 에너지랑 요렇게 열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E란 값은 같지만 열 효율은 다른 거죠. 그러면은 E란 값은 똑같은데 여기서 요로 갔다가 요로 가면서 열에너지 흡수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갔다가 요거는 방출이고 이것도 방출이니까 여기서 흡수한 열량이 같은지 비교하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A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2PV에서 4PV로 내부 에너지, 이때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그러니까 EPV만큼이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한 일은 EPV에다가 V만큼 증가하니까 EPV만큼이네. A에서 D로 가는 동안에 흡수한 열량.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A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EPV만큼이고 한 일은 EPV고 요거는 그냥 요 정도다라고 쓴 거야. 이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P고요. 이 과정에서는 PV고 PV. 그 다음에 요렇게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죠. 그 다음에 그때는 1에 1 하는데 아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하는 값이 요만큼이라고 했잖아. 그쵸? 2분의 3PV. 아무튼 얘가 열량이 훨씬 더 크네요.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크고 2라는 값도 크고, 그쵸? 그래서 열 효율이 같지 않습니다. W는 같은데 Q가 다르기 때문에 열 효율이 같지가 않죠. 같지 않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 있지, A, B, C, A로 가는 과정이 효율은 더 큽니다. 왜냐면 2란 값은 같은데 에너지를 흡수한 게 흡수한 열량이 더 작기 때문에 이 과정 A, B, C, A 과정이 더 열 효율이 큰 거죠. 이해하시죠? 1번 다시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진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이다. 이게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에서의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이 최대예요. 그거보다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건데, 카르노 기관에서의 열 효율을 계산하는 식은 원래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1 빼기 Q1분의 Q2, 그러니까 열량, 흡수한 열량분의 방출된 열량, 요런 비율로 해야 되는데 카르노 기관에서는 절대 온도로 해도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로 열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절대 온도로 ETT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절대 온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여기가 고온이 ET고 T1이 이제 고온이죠. 고온이 ET고 저온이 T니까 0.5잖아요. 0.5 50%입니다. 50% 최대 열 효율은 50%인데, 자, B에서 C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다. 여기는 무슨 과정이라고 했죠? 이 과정?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 여기는 단열 과정. 여기 단열입니다. 단열. 단열 팽창.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건 아니죠. 그쵸? D에서 A도 단열 과정이고, 단열 과정. 그래서 열을 흡수할 때는 여기서 흡수하고, A에서 B로 갈 때 열 흡수하고, D에서 D로 갈 때 열 방출하고, A, B, C, D,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분의 Q다. 요만큼은 이제 한 일인데 50%니까 Q를 흡수했다라고 되어 있겠죠. A에서 B관에서 Q를 흡수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2라고 절반은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2란 거잖아. 이 넓이 2란 거잖아.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에서는 50% 지금 온도 차를 봤을 때는 50%이기 때문에 넓이가 2분의 Q가 되는 게 맞죠. CD 과정에서 외부에서 얻은 일의 양은 2분의 Q이다. CD 과정에서는 E를 얻으면서 열 에너지는 방출하는 거거든요. 얻은 일은 마이너스 값인데 그게 이제 방출한 열량과 같기 때문에 CD 과정은 이제 온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는 0이고, 요거에서 E를 얻은 거는 마이너스 값인데 그거만큼 Q가 방출되는 거여서 방출되는 게 2분의 Q잖아요. 그쵸? 그래서 얻은 일도 2분의 Q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니은디귿 4번 하시면 됩니다.
카르노 기관에서는 이제 절대 온도로 그 열기관의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해요. 자, 넘어갑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7번 그림은 이상기체를 작동 물질로 하는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D 과정은 절대 온도가 각각 ET, T인 등온 과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A에서 B는 뭐 했어요? 등온이지, 등온. 등온이면은 열 에너지 흡수한 것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에는 안 쓰이고 일을 하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 D에서 A로 가는 거,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흡수한 열량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요때는 등적이야, 등적. 요때 일을 안 하죠. 부피 변화 없잖아요. 그 일을 안 하니까 W가 0이고, 그럼 이 둘이 같은 거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흡수한 열량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같다. 이건 틀렸고,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50%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맞는데 왜 맞냐면 얘가 카르노 기관이 아니죠. 근데 카르노 기관에서의 열효율이 지금 요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계산했는데 0.5죠. 50%죠. 그쵸? 그러니까 50%보다 작습니다. 카르노 기관이 최대가 50%고 그거보다 작은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카르노 기관에서 열기관은 열효율은 1 빼기 지금 T 2T분의 T니까 0.5거든요. 그거보단 작은 겁니다. 기억 디귿 3번. 자, 8번. 온도가 T1인 고열원에서 Q1을 흡수하여 T2인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카르노 기관이다. 카르노 기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순환 과정에서 온도와 엔트로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이제 온도 엔트로피 그래프구나. 그래서 온도가 T이고 흡수한 열량이 Q일 때 엔트로피 증가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게 정의는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Q는 델타 S 곱하기 T 뭐 이렇게 표현은 되겠네. T 곱하기 델타 S. 그 다음에 요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BC랑 DA는 카르노 기관에서 여기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A, B, C, D의 넓이는 알짜 2를 나타낸다. 가에서 요거 2를 나타낸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요 넓이 2를 나타낸다는 거 아시는데 여기도 이게 1이냐 나에서도 이게 1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A에서 B로 갈 때 있잖아요. 이 밑면의 넓이가 델타 S 곱하기 T1 요 넓이가 있잖아요. 요 넓이가 T1에다 델타 S 곱한 거니까 요렇게 갈 때 흡수한 열량이 이만큼이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있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요만큼이 방출한 열량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여기서 이제 카르노 기관에서 Q1만큼의 열에너지 열량을 받아서 E를 W 하고 Q2만큼 방출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도 A에서 B로 갈 때 Q1만큼 받아서 W는 뭐냐면 W는 Q1 빼기 Q2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는 왜냐면 이제 절대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변화량이 Q니까 그쵸? 돌아올 때는 Q2만큼 뺄 거야. 그러면은 이게 W가 맞네. 이게 W가 맞습니다. 요 온도랑 엔트로피 변화 그래프에서도 요 폐곡선의 넓이가 곡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면적의 넓이가 알짜 2를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실까요? 맞죠? 그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에서 이 일은 방출한 열량과 같다. 받은 일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등원 과정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근데 일을 하면은 걔가 일을 하면 플러스고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데 방출한 열량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일은 방출한 열량과 같은 겁니다. 흡수한 열 Q1은 나에서 AB 과정에서 아래 면적의 넓이가 방금 설명했죠. AB 과정에서 아래 면적을 구할 때 T1 곱하기 델타 S 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Q다 이거잖아. 이제 요 식에서 그쵸? 엔트로피에 관한 식에서 Q는 델타 S 곱하기 T니까 흡수한 열이 AP S2 S1의 넓이였다. 맞죠? 그래서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장을 하겠습니다.